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거든요. 미혼자분들은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 세상에 몰라요. 완벽한 알고 여자가 싶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와이프 얼굴에 후광이 딱 사실은 거의 이 질문이 하루 업무가 끝나고 남는 시간은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인데 남는 시간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잘 조절을 합니다. 아 예, 뭘 예. 하시면서 보내시죠? 요즘은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네. 가볍게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요. 강아지랑 산책을 하시는군요. 예, 예. 최근에는 테니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테니스. 예, 좀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 공대생 하면 느낌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나요? 네, 뭐 벨리사인 댁에 가면은 갑자기 뭐 마크가 막 이렇게 전시돼 있고 막 예,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뭐 그런 기계 만지고 이러는 거는 없으세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 IoT라고 하잖아요. 예, 핸드폰으로 막 저 블라인드도 열리고요. 맞아요. 로봇 청소기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각종 가전기기들 다 뭐 가습기부터 다 연동을 해놔가지고 다 연동을 해놓으셨군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삼성 IoT 홈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스마트 띵즈라고 맞아요. 아시죠? 예. 벨리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데 뭐 채널명과 뭐 어떤 유튜브인지 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도 좀 들려드렸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뭐 특허나 상표 디자인 관련된 좀 일반 분들이 좀 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를 좀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채널 이름은 제 이름 이제 노형환 변리사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시고 좀 뭔가 이런 기술을 또 좋아하시고 변리사 업무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노형환 변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직업병이 있을까요, 변리사는? 예, 직업병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을 문서로 이제 풀어내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문서화해서 권리화하는 직업이니까 네. 기술을 글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또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문장 구조 같은 것들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거 할 때 막 맞춤법 같은 거 저희가 조금 유심히 좀 보게 되더라고요. SVO 뭐 잘 지켜졌는지.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약간 썸 탈 때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데 변리사랑 썸 타시는 분들은 네. 맞춤법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안 돼?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다행히 와이프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맞춤법도 너무 좋았어요. 전혀 뭐 틀렸다라는 걸 느끼지 못해서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 좋았죠. 너무 좋죠. 다 너무 좋죠. 예. 이보다 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여자가 있다는 거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미혼자분들은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 세상에 몰라요. 완벽한 알고 여자가 싶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한창 즐거운 신혼이실 텐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미팅으로 만났어요. 예. 3대3 미팅이었는데요. 네. 을지로에 있는 이제 룸 술집에서 이제 3대3 미팅을 했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때 비가 좀 오고 예. 강남에서 퇴근해가지고 가서 좀 늦었었거든요. 비가 오고. 이제 미래의 와이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로 이제 갔어요. 근데 많이 늦었었나요? 한 2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20분이나 늦으셨어요.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네. 와이프 얼굴에 후광이 딱 사실은 거의 조명 아래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예, 후광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도 제 가장 이상형이었고요. 그래서 미팅 끝나고 제가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보자 해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상형을 어떤 분이셨나요? 당연히 제 눈에 예뻐야겠죠. 그렇죠. 저는 외모적으로는 좀 이렇게 똑부러지게 생긴 여자. 네. 눈각이 뚜렷하고. 눈각이 뚜렷하고 눈빛이 딱 살아있고 어버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딱딱딱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여자. 그런 여자 저는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SVO 지켜가면서. 그런 포지션. 그게 제 와이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격은 역지사지가 되는 분.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배려심 있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으셨을까요? 좀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좀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님이랑 이제 뭐 언니 동생이랑
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네.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변의 변리사님들은 그러면 어떤 직업을 뭐 특별히 더 선호한다든가 특별히 더 보는 조건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제 주변에서 보면은 네. 크게 일단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외모면 된다. 외모면 된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펙도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 골고루 다 보겠다 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쪽에 계시는 저희 변리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배우자분들 중에 약사랑 선생님인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약사와 선생님. 예, 네. 그 이유는 네. 저희 변리사들은 이제 뭐 개업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파트너로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예. 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좀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직장의 그 여성분들을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전문직 여성분들이나 사업하시는 여성분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약사와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역사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할까요? 수학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할까요? 네. 이게 저희가 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빅뱅이론 드라마 네,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거 보면서 저 같다고 맨날 대화하는 게 말하는 게 다 그런 쪽이라고. 실례지만 혹시 예. 저 배우자께서는 문과세요. 네. 예. 뭔가 아, 네,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사 네. 선생님이면은 제가 네. 모르는 걸 알려주고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역사 예. 선생님이면 저랑 좀 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예. 기혼이신데 혹시 결혼정보회사는 뭐 언제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기회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주변에 네. 변리사 형님들 중에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셨던 형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여성분의 프로필을 받고 네. 만남에 나가고 그걸 네.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보셨군요. 사실 네. 그때가 저는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정보회사 가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좀 100만 원 단위로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높죠. 네. 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가야 되는 곳, 예, 정말 급한 수 있는. 마음을 크게 먹고 가야 되고 내가 정말 주변에 약간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가게 되는 곳 같다. 기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 더 나은 분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거나.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예. 결혼정보회사 통해가지고 그 소개팅을 나간 적이 있어요. 네. 나갔는데 네.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 여성분께서 예. 사실 내가 그렇게 결혼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나왔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알바인가요, 그러면? 이게 참 제가 참 할 말이 많은 건데요. 네. 남성도 여성도 다 우리 고객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변리사님의 주변 분은 그 여성분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매니저들이 속 터지는 거절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3위가 두 분이 만나셔서 업무적인 얘기만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변리사님이라면 제가 최근에 GPT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고서 헤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저분은 일을 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유형의 두 번째는 안타까운 건데 미팅을 했었을 때 적정한 대화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왜 2시간을 잡냐면 궁금한 걸 남겨놔야 애프터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애프터를 해서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시간은 그래도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짧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이러세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다음에 꼭 밥 살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왜 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밥 한번 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그 미팅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참 난처한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가 응대하기가 힘든 유형인데 알바냐 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이제 이 회원분은 분명히 이전 만남에서는 애프터를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도 되게 많이 우리하고 의논을 하실 정도로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세요. 비혼주의자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입비가 있는데 그거를 내면서 굳이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쵸. 예, 그게 다 결혼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꼭 상대방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의지가 없고 어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뭐 가장 들기 쉬운 변명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버리면 이제
저희 측에서는 조금 난처해지죠. 오히려 예. 이제 회사 측이 곤란한 대답이 돼. 예. 그런데 뭐 그렇다 한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도 고객이시고 이분도 고객이신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거는 그분과 인연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인연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재밌는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명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빠지지 않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네. 수연으로 이행시거든요. 아, 네, 우리 그 공대 끝판왕 네. 변리사님의 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문과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 우리 노영환 변리사님. 예,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리사의 자존심을 걸고. 예, 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수, 수지야 사랑해. 현,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이렇게 하면 저는 순간 눈이 아마 커졌을 건데 예. 와이프 이름이 와. 수지여가지고. 자, 이것으로 오늘 노영환 변리사님과 결혼은 아마추어 촬영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수연 나이스 같이 외쳐주면서 줄이겠습니다. 자, 수연 나이스.